한국의 SLBM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이 중대한 안보 위협을 하고 있다며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LBM은 현대 전장에서 놀랍도록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항공기나 육상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이나 공습으로 파괴될 수 있지만 SLBM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자국의 본토가 핵무기로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있는 잠수함은 살아남아 SLBM을 발사해 상대방 국가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큰 메리트인데요. 이 때문에 잠수함에 장착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핵이라는 제1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국가라도 상대국이 제2격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제1격을 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SLBM 실전 배치를 본격화했고 SLBM 최대 10개의 3,600톤급 잠수함 건조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이죠. 현재 일본은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등의 제한이 풀리자마자 괴물 같은 신무기들을 바로 개발해낸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신무기들을 개발해 놓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에 따라 한국이 어떤 괴물 같은 무기들을 더 숨기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개발 속도에 당황하며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주력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200km인 사거리를 단기적으로 900km, 장기적으로 1500km까지 늘리기로 했고, 사거리가 2000에 이르는 스텔스 순항미사일도 힘을 쏟고 있으며 극초음속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인 사실도 공개하는 등 첨단 장비, 첨단 미사일 개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제일 견제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SLBM 개발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을 제외한 SLBM 보유 7개국은 핵 보복 공격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핵이 없다면 탄두가 작은 SLBM의 효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의 SLBM 보유에 대해 혹시 한국이 핵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일각에선 벌써 한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거나 일본도 SLBM 개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현재 일본은 한국 정도의 무기 개발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무기를 수입한 국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 따라 일본의 기술 수준에 대해 의구심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 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등에 관해 협력하는 국가는 빠르게 늘었고, 여러 국가들과 무기 수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토록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본의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에서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생산하는 무기는 가격에 비해 너무 비싸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의 경우 한국의 무기를 수입했을 때 그것으로 대활약을 했지만 일본 무기는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본 무기는 사실상 자위대만 사용하는데 자위대 규모가 작아 도입하는 수량도 많지 않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일본의 군사 기술력이 한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밀덕들 사이에서 일본이 한국의 군사력을 이미 역전당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결국 이러한 기술 격차가 있어서이고, 해외 유명 군사 미디어인 빈코프 배틀그라운드가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으로 충돌할 시 한국의 승리를 점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자극받아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더 피폐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일본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국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일본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의 정론이다. 한국은 다양한 사거리의 원거리 투사체 화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SLBM까지 만들었다. 자위대의 중요 자산을 더 많이 박살내는 게 가능할 것이다. 국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다면 경제는 파탄 날 것이다. 일본의 경제는 도쿄 올림픽 이후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고 실업자는 물론 자살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군비 경쟁은 일본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제발 한국과 상생하는 법을 찾길 바란다. 한국과 부분적 군사 동맹을 맺어야 한다. 평소에 한국을 생각하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국가이다. 한국의 군사력과 군비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은 일본 본토를 끝내버릴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이 SLBM 개발 소식을 발표했을 때 나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한국은 어떻게 단기간에 SLBM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점잖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을 자극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 한국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일본 편으로 만들어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은 진짜로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 당장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개발해도 그것뿐이다. 국제사회에서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든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분노하게 만들 것이고 한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더 많이 입든지 간에 전쟁 전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종전체제만이 남을 뿐이며 승자 없는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과 단교한 후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다. 고노 다로가 이것을 해주길 바란다. 이란 양국은 서로의 무역 의존도도 꽤나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만 해도 수많은 일본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일본 중소기업의 부품이나 소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만 봐도 한국은 아시아로 통하는 허브 지점이고 일본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열도다. 절대 피를 흘리며 다퉈서는 안 된다. 지금 이란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하지만 조금만 정신을 차린다면 일본이 한국과 싸워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로 싸울 겨를이 없다. 주변에 핵무장한 독재 국가가 셋이나 앉아있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과 협력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두렵다고 한국과 협력하자는 것은 일본인 다운 모습이 아니다. 일본도 SLBM을 개발하여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정도로 한국 능가하는 저력을 보여야 한다. 고노 다로는 이 역할을 가장 잘 해낼 것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